안녕하십니까? 스파이킹 내추럴 네트워크를 발표하게 된 정서원입니다. 음성 녹화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잡음이 생겨 불가피하게 TTS를 사용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파이킹 내추럴 네트워크를 소개하기에 앞서 인공신경망이 뭔지 정리하고 스파이킹 내추럴 네트워크가 무엇인지 그리고 스파이킹 내추럴 네트워크의 장점과 단점 그 외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사람의 뇌는 뉴런과 각 뉴런을 연결하는 시냅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신경망은 사람의 뇌를 모방해 만들어졌습니다. 즉, 인공신경망은 사람 뇌의 작동 방식을 모델링해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현재의 인공신경망이 사람의 뇌를 완벽하게 모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인공신경망의 뉴런이 사람의 뇌세포 개수보다 적다는 것과 같은 수준의 문제는 아닙니다. 인간과 현재의 인공신경망이 가진 차이 중 하나는 뉴런과 뉴런이 주고받는 신호의 형태입니다. 현재 사용되는 일반적인 인공신경망은 들어오는 정보가 한순간에 취합된다고 가정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뉴런이 주변에 있는 4개의 뉴런에서 신호를 받아야 한다면 이 4개의 신호를 동시에 도달한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개의 뉴런에서 취합된 값이 일정 이상일 경우 해당 뉴런이 활성화되고 연결된 다음 뉴런에 신호를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현실의 뇌와는 다른 형태인데 인간의 뉴런은 여러 신호가 시간을 두고 도착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요소까지 시뮬레이션하기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나온 일종의 타협안입니다. 무엇보다 그 정도까지 시뮬레이션하지 않아도 성과는 충분히 나왔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을 구분하는 대표적인 종류는 딥 내추럴 네트워크 심층 신경망은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다수의 은닉층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컨볼루션 내추럴 네트워크 다층 퍼셉트론의 한 종류로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합성곱 계층과 그 위에 올려진 일반적인 인공신경망 계층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리커런트 내추럴 네트워크 유닛 간의 연결이 순환적 구조를 갖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들어온 입력 데이터와 신경망 내부의 상태를 저장할 수 있도록 과거에 입력받았던 데이터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스파이킹 내추럴 네트워크이란 인간의 뇌와 현재의 인공신경망의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인공신경망 구조입니다. 스파이킹 내추럴 네트워크는 기존의 인공신경망과 다른 구조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스파이킹 내추럴 네트워크는 뉴런이 듬성듬성 연결되어 있어 보다 인간의 뇌와 가까운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페이지 156쪽에 있는 사진으로 현재의 인공신경망과 스파이킹 내추럴 네트워크가 똑같은 강아지 사진을 본다고 했을 때 뉴런이 활성화되는 방식 즉 작동 방식을 간단하게 표현한 사진입니다. 왼쪽의 현재의 인공신경망은 강아지 이미지가 신경망에 입력되면 각 뉴런이 자신이 봐야 할 강아지의 이미지를 동시에 확인하고 동시에 다음 층으로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입력된 이미지가 하나라면 각 뉴런은 한 번만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스파이킹 내추럴 네트워크는 이와 다르게 각 뉴런이 신호를 내보내는 타이밍이 다르며 필요하다면 한 개의 입력이 들어오더라도 신호를 수차례 다른 뉴런에게 내보내기도 합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기존의 인공신경망은 사진을 빠르게 한 번만 보여주고 알아맞히게 하는 것이고 스파이킹 내추럴 네트워크는 사진을 천천히 뜯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사물 인식은 현재의 인공신경망으로도 잘 작동하기에 스파이킹 내추럴 네트워크는 사용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동영상과 같은 시간 정보를 분석할 때는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인공신경망은 화면 이미지 단위는 쉽게 분석하지만 그 정보의 연속되는 변화와 그 속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스파이킹 내추럴 네트워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신호를 지속해서 입력받기에 비동기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예시로 강아지가 꼬리는 흔드는 영상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그때 일반적인 인공신경망은 배경을 포함한 영상의 이미지 전체를 분석한다면 스파이킹 내추럴 네트워크는 강아지에 집중하고 그 외에는 분석을 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스파이킹 내추럴 네트워크는 현재 일반적인 인공신경망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스파이킹 내추럴 네트워크가 상용화된 사례는 전혀 없는데 가장 큰 이유는 학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스파이킹 내추럴 네트워크는 사람의 뇌와 같이 비지도 방식으로 학습합니다. 스파이킹 내추럴 네트워크의 각 뉴런은 작동할 때마다 자신과 가까이 있는 뉴런과의 관계에 따라 자동으로 재학습됩니다. 예를 들어 뉴런이 A, B 순서로 붙어 있으면 A가 활성화될 때 B도 활성화가 자주 된다면 A와 B 사이의 연결 강도는 강해집니다. 연결 강도가 강해진다는 것은 A 뉴런에서 더 작은 신호가 발생해도 B 뉴런이 쉽게 활성화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A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B가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으면 A와 B 사이의 연결 강도는 약해집니다. 실생활의 예를 들자면 밥 먹어라라는 목소리를 듣는 신호와 오후 12시라는 목소리를 듣는 신호가 합쳐지면 배가 고파진다는 뉴런이 활성화된다 칩시다. 스파이킹 내추럴 네트워크는 이 상황이 몇 번 반복되면 밥 먹어라라는 소리만 들어도 배가 고파진다는 뉴런이 활성화되도록 학습합니다. 이는 학습을 제어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앞에서 배운 현재의 5차 역전파 방식의 학습은 100%에 가깝게 인공신경망의 연결 강도를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추론은 1번하고 추론값과 기대값의 오차만 알면 신경망 내의 모든 뉴런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파이킹 내추럴 네트워크가 학습하는 방식은 우연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지도학습 방법론처럼 인위적으로 오차를 부여하며 각 뉴런의 연결 강도를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어떠한 이유로 결과 값이 도출되었는지 알 수 없는 원인이 됩니다. 현대의 인공신경망으로 학습한 다음 활성함수만 스파이크 활성함수로 교체하는 방식의 기교도 고안되었으나 메리트가 없어 후속 연구가 활발하지 않습니다. 스파이킹 내추럴 네트워크는 분명 현재의 인공신경망과 비교하면 미래지향적인 인공신경망 구조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실용적인 문제로 산업계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스파이킹 내추럴 네트워크가 추구하는 접근 방식 자체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스파이킹 내추럴 네트워크를 개선하든 아니면 아예 새로운 인공신경망을 구현하든 현재의 인공신경망보다 좀 더 사람의 뇌에 가깝게 모델링하는 방향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행인 점은 스파이킹 내추럴 네트워크는 그 구조상 반도체 레벨에서 시뮬레이션하기 좋습니다. 이후 소자 레벨에서 스파이킹 내추럴 네트워크에 가까운 물건들이 늘어나면 보다 연구가 활발해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신기술을 매우 많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중 하나인 인공지능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공지능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인공지능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등을 한 번씩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무의미하지 않는데 수학은 공식을, 영어는 단어를, 프로그래밍 언어는 함수와 변수를 알아야 최소한의 시도를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에 대해 모른다면 인공지능을 어디서 왜 이걸 사용해야 하는지를 몰라 사용할 수 없을 겁니다. 자신의 목적이 뭔지, 그 목적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